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NS를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옷에 구김이 없어요. 보자마자 가장 먼저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절에 상관없이 전부 다 옷을 다려 입으시더라고요. 내가 섬세하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깔끔하다, 깔끔하지 못하다 정도는 누구나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차이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구김이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깔끔한 사람을 좋아하고 이 깔끔함 속에는 생각보다 작은 디테일과 센스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구김이 없는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베스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성형수술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분위기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베스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 과거 사진을 찾아보면 진짜 촌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게 우선이 아닌 그 시기의 유행을 따라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베스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간 나실 때 퍼스널 컬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예약을 해서 끌려가다시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별의 별걸 다 알려줍니다.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색, 액세서리에 유광유무,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의 소재 등 나라는 사람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나 자신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퍼스널 컬러를 받는다고 한 번에 자신의 베스트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가장 최악인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봅니다. 최악만 피해도 보통 기본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요즘에는 좀 괜찮다 싶으면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몇 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몸을 엄청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지금 이 모습이 좋고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54kg 시절입니다. 발로 차면 다 부서질 것 같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고요. 이게 78kg쯤 되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살이 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배랑 얼굴만 살이 찌는 스타일이라서 주변에서 진짜 반응이 안 좋았고요. 이 당시에 살 빼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인 70kg대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지금의 평범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있잖아요. SNS에서 흔히 보이는 몸 좋은 사람들보다 배 나온 아저씨 느낌의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엄청 크게 키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상 평범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엄청 말랐던 적도 있고 살이 쪄봤던 적도 있는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체형이 평범함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운동을 통해서 체형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세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필요한 힘이 빠져 있다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는 누가 사진을 찍어주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이 찍어주는 사진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자세뿐만이 아니라 말투, 표정, 걸음걸이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사진만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보는 사람이 전혀 불편하지 않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보통 나를 보는 상대방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남자는 남자 특유의 허세를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허세가 가득한 남자들의 사진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새로 산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따라 유독 잘생겨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들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본인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덜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궁금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표정을 정말 다양하게 잘 씁니다. 표정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표정을 어떻게 쓰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표정이 다양하다는 건 결국은 얼굴 근육을 잘 쓴다는 말과 같거든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자라온 환경 자체가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고,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자라온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살면서 웃을 일보다 인상 쓸 일이 훨씬 많았어요. 평소에 인상 쓸 일이 많았던 사람은 높은 확률로 웃는 게 부자연스러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살아오면서 웃을 일이 많았던 사람들은 웃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고은 씨를 참 좋아하거든요. 김고은 씨가 웃을 때를 보면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위치아가 다 보이잖아요. 미소가 예쁜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보통 다 이렇게 웃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사람 자체가 좀 밝아진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저도 방송을 안 할 때 틈틈이 웃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때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고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던 시기라서 저 나름대로 숨긴다고 숨겼지만 그게 얼굴이나 표정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표정을 잘 못 쓴다 또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웃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옆에 신경 써주는 여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남자가 남자를 보는 거랑 여자가 남자를 보는 건 아예 달라요. 같은 걸 보더라도 범위 자체가 틀리고 여자들이 훨씬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끔씩 남자들 중에 결혼 전보다 결혼 후의 모습이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자 눈에만 보이는 단점을 와이프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 남친은 전 여친들의 작품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여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단점 하나 찾기 힘들고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옆에는 와이프 또는 와이프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하고 스스로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여자의 시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는 보여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중장년의 남자에게 좋은 향기가 나면 이 사람 옆에는 여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진짜인 게, 제 친구 중에 진짜 호레비 냄새가 심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가장 먼저 향기가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혼자 살 때는 빨래도 그냥 대충 하고 좋은 냄새가 나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신경을 써주는 와이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향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친한 이성 친구한테 본인의 단점이 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본인의 단점을 찾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남자답게 잘생긴 남자. 두 번째, 기생호레비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나이가 어릴 때는요, 두 가지 유형 다 이성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첫 번째 유형의 남자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자도 나이가 들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남성성입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남성성이 뭐냐면요, 결국은 책임감인데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중요하게 보지만, 남자로서 본인의 삶에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라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서 주는 남성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기생호레비 같이 예쁘장한 남자들은요, 유통기한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정확하게 언제쯤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거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제가 말한 두 번째 유형의 남자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딱히 못생기신 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고 준수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분과 같이 출연했던 다른 남성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30대인데 아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가 기생호레비 같은 남자들이 유통기한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입니다. 기생호레비 같은 남자는요, 혼자 뒀을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남성성이 강한 남자 옆에 있으면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유형의 남자는 아예 남자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솔로 해당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은요, 딱 생긴 대로 행동합니다. 첫 번째 분은 그냥 누가 봐도 남자 같은 느낌이고요. 두 번째 분은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남성성과 여성성의 비율이 적절하게 섞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를 볼 때 자신을 아예 내려놓고 사는 남자보다는 자기를 꾸밀 줄 아는 남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성은 하나도 없고 남성성만 가득한 짐승 같은 남자의 느낌보다는 여성성이 한두 스푼 정도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남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여성성이 많이 섞이면 안 돼요. 무조건 남성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의 남자에 속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적당한 밸런스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관리입니다. 고급스러운 분들의 치아를 보면 하나같이 엄청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라미네이트가 아니라요, 자기 치아인데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딱 보기 좋고 자연스럽게 깔끔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예인으로 치면 유재석 씨 치아가 딱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고 깔끔한 게 좋습니다. 보통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은 너무 티나게 하얀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끊은 지 1년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치아 미백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담배나 커피 같은 것들을 좀 줄이고 양치를 신경 써서 하고 특히나 치실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습관을 들여서 관리를 잘 하시면 자연스럽고 깨끗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외모는 초대장이고 내면은 신용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아예 내려놓고 살면서 타인에게 초대장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자마자 진짜 충격받았었거든요. 결국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한테 보여주려면 누군가의 초대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초대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를 찾아가는 건 불청객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관리는 하고 사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